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어저께 오전까지 하락세가 강하게 있다가 오후 넘어가면서 하락이 멈춘 상황, 그리고 약간의 반전되는 상황이 있다가 오늘 딱 어중간한 시장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아마 의견과 견해가 제각각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내일 금리 발표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상승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락을 해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인데 판단에 그건 맡겨야 되고, 제 오늘 영상은 보시다 보면 하반기 장세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간에는 어저께같이 막 이렇게 하락세가 짙어질 때는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다는데 비트코인 10,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락세가 막 있을 때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시장에 던져지죠. 1억 달러다라는 미국 암호화폐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기관 투자가들이 막 매도를 하는구나. 비트코인 23,000달러가 지지되지만 20시간 전이니까 8,000달러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멋모르는 대중들이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구나. 와, 진짜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진짜 실제로 알트코인은 여기서 다시 50%가 폭락을 하겠구나. 비트코인은 10,000달러가 되겠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어저께 오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세가 멈추고 반전이 금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시장 상황을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그 사람들 의도가 있는 거고, 사실은 어저께 오전까지가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마지막 기회였지 않나라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대 인플레 역대 최고, 어저께 14일날 오후 6시 11분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96%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빅 스텝은 0.50%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0.75%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에 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0.75가 아니라 1%를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꺾지 못해요. 왜? 중국의 인프라가 회복되지 않은 현재 상황. 거기까지 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데 다시 봉쇄를 내버렸죠. 해제해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거는 해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 침체만 불러올 뿐이에요. 경기 침체가 불러오면 연준에서는 뭘 해야 되냐? 다음에 해야 할 게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하반기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 선거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39.7%예요. 현재 상황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벌 리스트라는 그 보이지 않는 손들 있죠? 대통령들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유대계 자본과 엮여있는 그들. 글로벌 리스트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그들의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기에 어떤 사람이 더 합리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대중한테 조금 더 가까울 확률이 높고, 총기 규제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총기 규제에 관해서 타이트하게 계속 진행을 시키죠. 지금 현재 상황이. 대중한테 대중을 지킬 수 있는 거, 대중이 공권력과 맞설 수 있는 거, 최후의 방어선이 뭔가. 근데 대중한테
그거를 앗아간다. 자, 둠스데이 쪽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코인과는 상관없는 얘기고 어쨌건 총기 규제가 완전히 들어가는데 시간차가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또다시 연임을 되면 아마 향후 몇 년간에 엄청난 일들이 아마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뭐 물론 뭐 그렇게 되면서 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되고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다 대체해서 코인판의 모든 경제 생태계를 아우러르는 어떤 그 구조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사회로 이제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자 여기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을 위해서 미국 바이든 내달 사우디 방문 공식 발표 석유 증산 설득 나서나 인플레이션 최전선에 서 있는 원자재 중에 1등이 사실은 석유 가격이죠.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거기다가 관세 인하 카드까지 동시에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장세를 저는 좋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 여름 어느 순간부터는 나쁘지 않게 서서히 달궈졌다가 4분기 정도에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여름 불장이다 하면은 여름에 갑자기 내가 인생 탈출한다. 오늘 예를 들어 1,000만 원 넣은 게 100억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당장 힘들면 힘들수록.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규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갑자기 역전해서 예를 들어서 아반떼 타던 사람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비싼 차? 그런 것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선까지는 아마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 타던 사람이 뭐 제네시스 90을 탄다거나 뭐 요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겠죠. 잘 활용을 하면.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6월 14일 날 더 이상 못 버텨. 재산 147조 사라진 비트코인 억만장자들. 이런 뉴스가 시장을 지배하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요? 코인 시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던 분들이.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억만장자들의 합계 재산이 불과 6개월 사이에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뉴스를 멋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창펑자오나 여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마이크 노보그라츠나 샘 뱅크만은 다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훨씬 쌀 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를 형성하면서 이 자산을 모았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그냥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모든 단정을 지으는 대중들이 이런 기사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 루나라는 어떤 루나 코인의 폭락과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도 그거를 대입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확신을 못하죠. 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구나. 이거 끝났구나. 근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젠 주식 안 하겠다. 하락장에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들. 6월 14일 날 오후 2시 16분. 와, 이 뉴스를 보면 나도 지금 떠나고 싶은데 와, 힘들다.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뉴스. 그래서 이리 저리 흔들리다 보면 결국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아마 호재의 뉴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내 뉴스이긴 하지만 한국을 보면 대충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실내 마스크 벗을까? 실외 마스크 벗기 했다가 실내 마스크 벗을까란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20명 중에 19명이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어. 엄청 호재 뉴스죠.
실내 마스크 해제에다 실내 마스크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호재 뉴스죠.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뭐 중국의 인프라망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분쟁 종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뉴스이긴 하지만 이 뉴스 하나를 보고 대충 하반기 장세를 짐작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분기가 우리나라가 미국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건 근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글로벌 리스트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샘플링과 테스트를 먼저 해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 근데 보세요. 2분기 6월까지이지만 통상 항체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 7월 8일부터 사업의 착수에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형제 봉쇄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다음 달 모른다는 거죠. 당장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7월 달 장세도 아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 하락세가 멈췄다. 뭐 너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승세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하실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히려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S&P 500 지수든 오늘 만약에 폭등을 하잖아요. 뭐 5%대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이 그러면 내일 분명히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때 이렇게 어중간한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22,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도 딱 1,200달러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반복하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어제가 진짜 혼란한 상황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오늘 어중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일 금리 발표와 함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뭐 뉴스에서는 빅스텝이다. 0.75% 금리 인상이다는 얘기를 계속 떠들기는 뭐 그거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각자가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0.50%냐 이 단추를 누를 거냐 아니면 0.75%의 이 버튼을 연준 의장이 누르실 것이냐. 뭐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0.75%가 만약에 나온다면 뜻하지 않게 많이 하락을 하겠죠. 2만 달러 밑으로 하락을 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한 번의 폭락이 오겠지만 어쨌건 뭐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그거를 언급드렸으니까. 그리고 셀시우스 문제도 어저께인가 그저께까지 불거져서 시장에 폭락을 주도했는데 오늘 딱 되니까 오늘 새벽녘에 딱 되니까 셀시우스 출금 수합 이체 재개 위에 노력 중이야. 그리고 셀시우스 주소로 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이체됐어. 자, 뭐 요런 얘기들이 조금 더 완화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셀 토큰인가 하는 거 거래소 토큰 있거든요. 그것도 폭락했다가 300% 넘게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3분기가 기대가 된다. 3분기와 4분기가 2분기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중간 선거까지 뭐 아니다라고 판다. 여기서 50%더 폭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셀시우스 네트워크 셀 토큰이 371% 상승했어요. 폭락했다가 1달러 35센트. 아마 이거 차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 조시 라거 요금 인상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금리 발표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27,000과 28,000달러 사이에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조시 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도널트 같은 경우는 본인은 비트코인 22,0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그리고 소울 같은 경우 29달러. 그래서 이걸 보고 타겟은 비트코인 28,0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소울 같은 경우는 50달러를 보고 있어라고 언급을 해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와, 뭐 투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TV를 보고 뭐 애널리스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회원가입 하시고 톡방에 들어가게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시고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많이 묻어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뭐 판단을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견해를 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드린 것 같이 연준이 만약에 75bp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야. 오히려 뒤통수 치는 얘기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죠. 연준이 100bp 그러니까 1% 금리 인상을 하면 더 높게 주가는 오를 거야. 연준이 그러니까 1.5% 금리 인상을 하면 더 높게 올라갈 거야.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및 QE가 훨씬 더 빨리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 폭이 상당히 좁아요. 연준은 시장에 압력을 가해서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견해를 되게 많이 피지만 사실상 그렇다는 거죠. 리세션이 실제로 오면 빠르게 QE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지켜봐왔고 경제학자로서 하여튼 뭐 어느 정도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 금리 인상 현재 하고 있고 경기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국면, 거기다가 세금 인상에 세금 폭탄, 저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 지금 현재. 그리고 주식과 코인은 폭락하고 있고, 자, 그래서 현금 동원력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집값도 쭉쭉 빠지고 있는 현재의 국면, 거기다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위태위태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직장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그 자산이 뭐 내가 운영한 그 사업장이 몇백억, 뭐 아니면 1조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저는 다 피차 일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일개 노동자니까 근데 사업하는 사람 뭐 CEO는 편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업장을 운영하니까.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또 세금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뜯어가고 또한 중요한 건 본인이 잘리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무게는 이 모든 요소가 다 겹쳐진 그 어떤 삶의 무게와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거. 그거는 간과하지 말자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야. 뭐 물론 돈 몇 푼이 더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 다 평등해요. 다 균등해요. 삶의 무게는. 제가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어릴 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최대의 고비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완전 사면초가 여기를 꽉꽉 막힌 이 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돌파를 할까? 코인이라도 올라야지, 주식이라도 올라야지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건 없어요. 정면 돌파해야지. 이 벽을 부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뒤로 빠져나갈 군용도 없어요. 자, 최대 고비만 잘 넘기자. 이 담벼락을 넘어가든 벽을 부셔버리든.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미리 어느 정도 향후를 볼 수 있는 뉴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뉴스가 6월 13일 날 나온 뉴스예요. 서태지가 300억 차익에 대박 났는데 20년 전에 50억에 산 노년돈 빌딩을 매각을 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것도 왜 빌딩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청담동에 있는 한 건물을 소지섭 아시죠? 소지섭 배우. 그분이 그 건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업용 빌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 뉴스가 나왔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왜 매도를 할까? 그것도 상업용 빌딩. 주택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떨어지는 폭이 덜하겠지만 그리고 부동산 우리 금융시장은 조금 더 민감해가지고 근데
땅이든 어떤 이 빌딩이든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보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태지가 미리 움직인 게 아닐까.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좀 민감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업용 빌딩이 어떻게 될지의 미래에 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번에 뭐 코로나 봉쇄 해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다시 뭐 봉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내년 어느 시점이 될지 아니면 뭐 올해 연말부터가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매도한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슨 카드를 꺼낼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글로벌리스트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과 코인 시장과 한번 꾀를 맞춰보면 거기 안에 해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